진행할 그 자연어 처리 5번째 시간입니다. 의미 연결망 분석이라고 해서 시만틱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SNA라고 합니다. 일단 요거는 분석 대상 및 분석 대상들 간의 관계를 연결망 구조로 표현해서 계량으로 제시하는 분석 기법인데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단어와 단어 사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오늘 한번 보실 겁니다. 보통 여기에서도 많이 하죠. 의미 연결망보다는 사회 연결망 분석 이런 것들 해서 누가 누구와 강한 영향을 주고 있느냐 이런 거 하잖아요. 거기에 비슷한 의미 연결망 분석도 그런 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그 이수환 컴퓨터 연구소 요 유튜브입니다. 요거 여기요. 네. 링크 한 번 더 클릭해주고 네. 여기 있는 거 정리해서 그 코드 직접 쳐가지고 발표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N그램이라고 해서 일단 의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의미 연결망 분석은 뒤쪽에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 그러니까 조건부 A라는 단어가 나오고 B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A라는 단어와 B라는 단어의 그 연결고리 뭐 이런 것들을 보고서 하기 때문에 N그램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오는데요. N그램은 N이 1이면 유니그램이고 2면 바이그램이고 3이면 트라이그램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숫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잠깐 예를 들어보면 펑티라고 하는 데이터를 갖고 왔고 요건 이제 토크나이징 하기 위해서 갖고 온 거고 NLTK, 이 Natural Language Toolkit 여기에서 워드 토크나이즈와 바이그램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 갖고 온 다음에 I love data science and deep learning 이라고 하는 문장을 센턴스로 놓고 워드 토크나이즈를 하면 이것들이 토큰으로 잘라져요. 잘라지면 토큰은 요 토큰스는 어떻게 생겼냐면 연결이 안 됐지. 토큰스는 I, love, data, science, and, deep, learning 이게 토큰스예요. 토큰스고 그 토큰스를 가지고 바이그램스 하니까 2개씩 짝을 지은 거예요. I love data, data science, science and 이렇게 이런 게 이제 바이그램의 요 바이그램스에서 이제 결과로 리턴 준 것을 여기다 넣은 겁니다. 그걸 넣은 거를 요 각각의 것을 x로 받아서 그 x를 바이그램 리스트로 해가지고 리스트에 넣어서 일단 찍어본 게 요겁니다. 이거고요. 그래서 지금 3이나 4g ng이었으니까 그렇게 해본 거는 밑에 거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왜 이거 했냐? 이제 어휘 동시 출현 빈도를 계수하기 위해서 바이그램을 썼어요. 동시 출현, co-occurrence라고 하는 건 2개 이상의 어휘가 일정한 범위나 거리 내에서 함께 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동시 출현 관계가 있으면 그거는 관련이 있구나. 유사한 의미를 가졌구나. 유사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좀 그냥 나이브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동시 출현 빈도는 윈도우라고 하는 윈도우는 창인데 몇 번째 자리부터 몇 번째 자리까지 요런 몇 번째 위치부터 몇 번째 위치까지 이런 범위를 말해요. 윈도우라고 하는 지정 범위에서 동시 등장한 어휘를 확률 등으로 합니다. 일단 밑에서는 conditional frequency distribution 그러니까 조건부 이게 뭐죠? frequency 횟수 그리고 디스트리뷰션 분포 조건부 도수 분포입니까? 이런 것으로 해서 일단 진행을 해봅니다. 숫자가 나오니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뭐냐면 NLTK에 있는 Conditional Frequency Distribution 요거를 임포트한 다음에 문장 지금 3개예요. I love data science and deep learning, I love science, I know this code 라고 하는 3개의 문장을 센턴스가 갖고 있어요. 요건 리스트로 되어 있는 거죠. 3개의 문장을 갖고 있는 리스트. 거기에서 한 문장씩 갖고 와서 그 문장을 워드 토크나이즈 한 것을 토큰스에 넣어요.
그럼 토큰스에는 이 문장들을 가지고 얘는 계속 반복으로 돈 거니까 그러면 결국 토큰스에는 제가 안 찍어봤나? 예, 토큰스에는 요거 다 I love data science and deep learning 이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바이그램스를 하는 거야. 바이그램스를 하니까 I love 묶고 love data 묶고 이렇게 되겠죠. 똑같이. 네, 그런 거고 여기도 I love data, data science, science and deep learning이니까 러닝 다음에 없잖아요. 그래서 러닝 다음에 없어요. I 다음엔 love니까 I 앞에도 없어요. 요것도 다시 반복인데 없고 I, 그러니까 그거 없고 I love science. 또 I know this code. 이렇게 한 게 여기 토큰스에 들어가 이게 바이그램스에 들어가 있어요. 요걸 가지고 요 밑에는 그 이 컨디셔널 프리퀀시 디스트리뷰션에 이 토큰을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일단 여기 나왔던 요 문장을 바이그램스로 했고 이 바이그램스에서 갖고 온 걸 가지고 하나씩 꺼집어내서 왜 또 꺼집어냈을까? 그냥 바이그램 안에 있는 그러니까 얘네들을 바이그램으로 묶어 놓은 거를 이제 이런 표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여기 보면은 컨디셔널 프리퀀시 디스트리뷰션을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I 앞에는 없잖아요. 그리고 끝에 러닝 뒤에도 없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그거를 컨디셔널 프리퀀시 디스트리뷰션까지 돌려보면 요거 함수를 그냥 통과시켜 보면 이 토큰 자른 거 가지고 통과시켜 보면 이런 식의 표가 나와요. 여기 보면 위에는 i가 없어요. 그죠? 그 밑에는 러닝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끝이라서 그런 표가 나옵니다. 요렇게 생긴 게 여기에서 리턴된 값이에요. 컨디션은 거기에 있는 이 컨디션 여기 요런 토큰들을 보여주는 게 컨디션이고요. 요 오브젝트에서는 그렇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플롯을 찍어보면 지금 문장이 몇 개 안 되니까 3개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나와요. 예를 들면 여기 E가 있어요. I 다음에 love가 나오는 게 2번 등장하는 거죠. I love랑 I love 이게 2번 등장하니까 그걸 때만 이렇게 love라고 하는 거, I랑 love라고 하는 게 2로 됐죠. 나머지는 1, 1, 1, 1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표현됐어요. 이건 그냥 본 거예요. 일단 이렇게 생겼다. 여기 컨디셔널 프리퀀시 디스트리뷰션을 하면 이렇게 생겼다. 요걸 가지고 앞에서 말했던 이런 것들을 그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려지냐 더 볼게요. 일단 여기에서 CFD 그 오브젝트에서 I를 선택을 하면 I라고 하는 놈은 지금 2개의 샘플이 나오고요. 3개의 아웃컴이 있었네요. 2개의 샘플. 그래서 I love 이렇게 됐다는 거죠. I love 그리고 I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3개의 샘플 아웃컴이라고 한 거. 그런 게 있고요. 요거를 I love로 찍어보면 2개가 있다. 이건 그냥 구조를 보려고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표를 얻었다. 요 컨디셔널 프리퀀시 디스트리뷰션을 해서 요 표를 얻었다. 이 표를 얻었는데 이 표는 조건별 도수 분포잖아요. 조건별. 그래서 I 다음에 없었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뒤쪽에서 이런 그래프로 그려주기 위해서는 사실 그래프는 인접 행렬로 표현이 돼야 돼요. 위에도 i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컬럼과 행에 있는 이 인덱스의 값과 동일한 개수가 되어야 이제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트릭이 들어갑니다. 밑에가 그거예요. 이걸 보면요. CFD 앞에서 말했던 그 표 있었죠. 그 표에서 키스 하면 이거 컬럼들을 말해요. 컬럼들. 그거에서 갖고 오고 템프에다가 리스트 형식으로 만들어 줄 건데 다시 또 i와 j로 같은 놈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토큰들을 다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으면서 그거에 i번째와 j번째의 값을 가지고 어펜드를 시켜요. 그리고 그거를
프리퀀시 매트릭스 여기 배열에다가 집어넣고서 찍어보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에는 I love data science and know this. 이거는 중복을 제거한 키만 나왔죠. 이쪽 세로 쪽도 이렇게 똑같이 들어간 거예요. 세로 쪽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판다스로 한번 찍어보면 I love data science and know this. 그래가지고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분포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인접행렬로 만들어서 그래프를 그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려보면 먼저 그래프는 네트워크 X라고 하는 이런 놈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from 판다스 인접행렬을 판다스에서 갖고 와요. 지금 여기에 요 설명이 있는데 요 설명은 사실은 그 그래프로 옮겨주려면 이렇게 돼 있는 놈을 옮겨준다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뭐 이런 식이 돼 있어서 다시 또 컬럼을 선언해줘야 되고 뭐 그래요. 이런 컬럼을. 그래서 그거 컬럼은 이미 이 판다스에서 우리가 여기서 정의했기 때문에 여기 인덱스와 컬럼의 키를 다 정의했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프롬 판다스에서 인접행렬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이 네트워크 X에 넣습니다. 그거를 이제 G로 만들었어요. G는 이제 그래프 오브젝트가 되겠죠. 거기에 그래프는 노드와 엣지가 있어요. 노드는 동그라미고 엣지는 동그라미를 연결하는 선이죠. 그거를 한번 찍어보니까 노드는 I love data science and know this가 됐고 엣지는 I와 love가 연결돼 있다. I와 know가 연결돼 있다. love와 데이터 연결돼 있다. 이런 정보입니다. 꼭 아까 바이그램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게 생겼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찍어본 거고 그걸 가지고 드로우 해본 거예요.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근데 여기에 with labels에서 true를 넣으면 요 and, deep 이런 글자가 들어가요. 요거를 빼면 동그라미만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앞에서 봤던 이런 비슷한 그림이 그려진다. 러브와 사이언스가 관련 있고 아이와 러브 관계 있고 노와 아이가 관계 있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봐서 뭐 할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찾아봤어요. 의미 연결망 분석을 통한 영화 리뷰 시각화라고 하는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다운받아 봤어요. 이게 그건데요. 앞에서 말했던 그 토크나이징하고 바이그램으로 만든 다음에 걔를 가지고 우리가 그 뭐랬죠? 그 컨디셔널 프리퀀시 디스트리뷰션 그 함수를 써서 먼저 그 조건부 도수 분포를 찾은 다음에 걔를 numpy 어레이를 써서 이렇게 뭐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그거 가지고도 집어넣었죠. 그래프에 집어넣은 걸 가지고 어떤 걸 하냐? 영화 리뷰 시각화 여기 보면 이 논문이 딱 그걸 쓴 거였더라고요. 관련 연구 밑에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이런 거죠. 이런 이 부산행이라고 부산행에 대한 의미 연결망 분석입니다. 부산행에 대한 의미 연결망 분석. 이렇게 그 영화평을 다 집어넣어서 그런 관계를 그래프로 그렸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부산행은 2010년 최고 흥행작으로 월등하게 많은 리뷰가 작성되었다. 위세 중심성, 조금 뒤에 나올 건데요. 위세 중심성이 높은 노드는 주로 감정 표현과 좀비, 연기와 연결된다. 감정 표현과 좀비는 어떻습니까? 좀비와 연결된다. 뭐 이쪽이 더 많이 연결되네요. 그런 것들 보고 스토리와 함께 군집을 이루는 부정적 노드가 많은 것으로 보아 스토리에는 다소 아쉬운 평이 많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분석하는데 그래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봤는데 여기는 지금 인접 행렬을 통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냥 그려봤어요. 근데 그래프가 이런 형식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는 웨이트 같은 게 전혀 안 들어갔는데 그런 웨이트를 주면 더 정보를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 봤던 것도 좀비라고 하는 글씨랑 눈물이라는 글씨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웨이트를 줘서 좀 더 부각시키고 별로 안 중요한 것들 공포는 조그마해요. 이런 식의 글씨 차이를 통해서 의미를 더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 뒷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 그 내용 나올 때 어휘 동시 출현 확률. 앞에서는 컨디셔널 프리퀀시 디스트리뷰션을 썼어요. 도수 분포를 숫자 몇 번 나왔냐. 근데 이제 이 뒤쪽에는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 조건부 확률 분포를 써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왜 위에서는 도수 분포 쓰고 밑에서는 확률 분포 쓸까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거를 진행하셨던 분은 이렇게 네, 그 쓰셨고 실제로 제가 요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을 찾아보니 대부분 그냥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쓰는지는 한 번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걸 할 때 나오는 프로버빌리티가 MLE 최대 우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대 우도법이 뭐냐면 여기 공돌이의 수학 정리 노트에 아주 잘 설명이 돼 있어요.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아주 좋은 사이트죠. 그래서 요거 보면 지금 가운데 게 여기 가운데 있는 점이 샘플이에요. 샘플인데 이 샘플이 어떤 분포에서 갖고 온 거냐 이거를 알아내는 게 최대 우도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제가 마우스를 이동하면서 가운데에 있는 그래프가 이동하죠. 그러니까 전체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 이렇게 해서 이동을 시켜서 여기 제일 높았던 요 지점, 요 지점의 확률 분포, 요게 가장 가능성 있는 확률 분포다. 이게 최대 가능도, 최대 가능도, 가능도. 그래서 최대 우도, 우가 이제 가능성이에요. 최대 우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그래프, 요 분포, 요 분포를 찾는 거, 그 분포를 넣은 게 이제 MLE의 probability dist라고 하는 값으로 나옵니다. 요걸 쓸 거예요. 뒤쪽에 그림 그릴 때. 요걸 쓸 건데 아까는 뭐 카운트였기 때문에 카운트는 뭐죠? 카운트는 이렇게 되잖아요. 한 번 나온 게 있고 10번 나온 게 있고 100번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 엄청나게 이게 숫자도 커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디스트리뷰션 함수, 그 probability로 들어가면 1을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표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conditional probability distribution 요 함수를 써서 앞에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써서 나오면 이거는 앞에서 본 거죠. conditional 요 토큰들만 봤죠. 그리고 얘는 8개의 컨디션이 있다. 그리고 키는 이렇게 생겼고 i를 집어넣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요. 러브 숫자가 이제 2번 나왔다가 아니고 0.666 이런 숫자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된 거를 실제 찍어봤어요. 여기 보면 여기에서 키스 빼냈고 요거의 probability 요거가 지금 요거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probability dist 확률 분포 함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분포 함수 값이 들어있을 거고요. 그 값을 여기 probability matrix라고 하는 것에 리스트로 append를 시켰어요. 그거를 가지고 여기 numpy array로 해서 prob 매트릭스를 만들었어요. 만든 거를 찍어보니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보면은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고 여기 컬러 맵을 풀 웜으로 하면 빨간색은 있는가 없는 거는 파란색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찍어주는 거예요. 그런 스타일로 해서 찍어봤더니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위에서 했던 그 스텝 똑같이 밟았어요. I love data science and deep know this. I love data science. 인접행렬로 똑같이 만든 거죠. 요걸 가지고 아까 그 nx라고 하는 그래프 있죠. 그래프. 요거에 요 값을 인접행렬을 그대로 갖고 와서 요 그래프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프에는 노드와 엣지가 있다고 그랬고 그거는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밑에 찍어보면 다시 똑같은 건데 이번에는 컨디셔널 프리퀀시 디스트가 아니고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으로 만든 그림이죠. 요거 가지고 이제 일단 이렇게 그려졌고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거 중심성 지수라고 나옵니다.
여기까지 일단 기초적으로 한번 여기까지 그려본 거예요. 중심성 지수라고 하는 게 센트럴리티인데 여기에서 웨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웨이트. 그래서 연결 중심성이다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이고 직관적인 중심점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어디가 중심이냐, 어디가 우리 뭐 중간값처럼 어디가 중심이냐. 그래서 연결하는 것에 중심을 둬서 나오는 값입니다. 수식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여기 설명이 돼 있어요. 노드 i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모든 노드 분의 노드 i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모든 노드. 이런 계산식으로 해서 웨이트를 계산해요. 그거를 찍어봤어요. 이것도 다 여기에 어디 갔냐? NX에 있는 함수예요. 그 멤버 펑션이에요. NX라고 하는 거는 아까 네트워크 X 그래프죠. 그래프에 노드와 엣지로 다 연결만 돼 있으면 이런 값을 다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 오브젝트를 집어넣으니까 디그리 센트럴리티를 계산해서 뿌려준 거예요. i는 0.28, end도 0.28, div은 0.14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는 거예요. 위세 중심성도 위세는 아이겐 벡터라고 해서 고유 벡터죠. 고유 벡터라고 하는 것도 이 공돌이의 수학 노트에는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네. 저는 최대 우도법만 했는데 고유값, 고유 벡터, 여기 있다. 아이고, 이거 아닌가? 네, 여기. 아무튼 설명 잘 돼 있으니까 공돌이의 그 수학 정리 노트 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세 중심성, 고유 벡터가 어디에 있냐? 고유 벡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세 중심성 연결된 단어 상대의 중요성의 가중치를 둔다. 상대 단어의 중요성의 가중치를 둔다. 라고 해서 돼 있고 앞에 보여드렸던 요 문서에서도 요 문서에서도 그 논문에서도 계속 봤는데 밑에 내려갈까요? 네. 여기에서는 이분은 위세 중심성을 중심으로 지금 분석을 해서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그것처럼 이런 위세 중심성을 할 거냐, 근접 중심성 할 거냐, 매개 중심성 할 거냐, 페이지 랭크 같은 걸 할 거냐, 이거는 여러분께서 적당한 중심성을 찾아서 그 도메인에 맞게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일단은 여기서는 다 보여드리려고 예제가 돼 있어요. 디그리 센트럴리티는 연결 중심성이고요. 위세 중심성은 아이겐 벡터 센트럴리티. 요거는 이런 식에 의해서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찍어보면 여기는 웨이트로 이렇게 좀 지정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값이 나오고 근접 중심성은 클로즈니스 이거는 얼마나 가깝게 있냐 이거는 뭐 인베딩 같은 걸 통해서 하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어, 계산이 돼서 이렇게 값이 나왔어요. 매개 중심성은 between is centrality. 지금 함수는 똑같아요. 함수만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연결되면 이런 것들 다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걸 가지고 between is centrality는 매개 중심성. A와 B 이 사이에 뭐가 있냐 이런 거. 요 연결망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도움을 줬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런 수식을 써서 이런 수식은 이미 함수로 구현됐으니까 우리는 고민 안 하고 쓰면 돼요. 이렇게 해서 구하면 이런 값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current flow between is 이거는 마지막은 아니고 지금 예제는 밑에서는 요거를 함수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 뭐요 유튜브에서는 요것만 쓰셨길래 한번 써봤어요. 값은 다르더라고요. 값은 달라요. 이것도 다른 중심성 어떤 걸 쓸래 어떤 것이 더 내가 그 샘플해서 검증할 때 해보니까 어떤 게 더 적당해 라고 하는 게 판단이 쓰면 그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신기하던데 페이지 랭크라고 해서 월드 와이드 웹과 같은 하이퍼링크 구조를 가지는 문서에서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상대적 중요도라고 하면
어떤 문서가 어떤 문서를 레퍼런스로 걸었느냐, 이런 거예요. 그거가 지금 구글의 페이지 랭크랑 같은 알고리즘이죠. 그 값을 리턴해 주는 겁니다. 그래프가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고 그거를 페이지 랭크라고 하는 그래프의 함수를 딱 쓰면 이렇게 값이 나와요. 그러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한지가 나오겠네요. 이게 제일 중요하네요. 러브가. 러브가 제일 중요한 단어로 나왔네요. 맞죠? 네. 이제 여기까지는 중심성의, 그러니까 웨이트를 어떻게 구별해 내느냐를 이제 본 거고요. 이렇게 네 가지, 다섯 가지가 있다라고 한 거고, 밑에는 그걸 가지고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려보는데 지금 함수를 이분이 좀 정의를 했더라고요. 이 함수가 뭐냐면 노드의 사이즈를 리턴해 줘요. 노드의 사이즈. 이거는 맥시멈에서 미니멈 빼고 n 사이즈에서 미니멈 빼면 이거는 뭐라 그러죠? 우리가 정규화? 스탠다다이제이션? 민맥스 스케일러 이걸 써서 이걸 표준화는 0과 1로 하는 거고. 이건 일반화라고 하나요? 레귤라이제이션. 저번에 우리 멘토님한테 숱하게 들었었는데. 이런 걸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요 값을 구해서 그 각각의 너무 좀 뭐죠? 보정을 한 값으로 리턴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려고 좀 요 함수를 선언했습니다. 요 함수에 이제 그림은 그리는 거야, 그림. 아까 디그리 센트럴리티랑 아이겐벡터 센트럴리티 좀 여기인 거, 크로스니스 센트럴리티, 비트윈니스 센트럴리티, 그다음에 페이지 랭크, 그죠? 요 값을 이렇게 넣고요. 요거를 피겨해서 플롯, 맵플로립 있죠, 요거. 그래프 그려주는 패키지입니다. 거기에 있는 피겨해서 14 바이 20으로 그릴 거고요. X축, Y축 이런 거 설명 안 달 거고 서플롯을 하는데 이거는 읽는 방법이 아시죠? 3 바이 2, 총 6개를 6개, 3행 2열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총 6개 그릴 건데 3행 2열이에요. 첫 번째, 3행 2열 중에 첫 번째는 지금 타이틀은 노멀로 그냥 놨고요. 그 다음에 뭐 그냥 G를 넣네요. 그죠? G를 넣고 뭐 다른 거 준 거 없네.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그리면 앞에서 봤던 그림이 나올 거예요. 위에서 봤던 요 그림이 나올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 두 번째 거는 디그리 센트럴리티, 연결 중심성을 넣었어요. 그래서 노드 컬러를 여기 G가 있어요. G가 이미 있고 이 노드 컬러를 요거로 집어넣네요. 그리고 노드 사이즈도 요 값을 집어넣었어요. DC 값이 아까 계산된 값이었죠. 디그리 센트럴리티 계산된 값의 리스트였죠. 그 값을 집어넣어서 그리면 밑에 나올 겁니다. 지금 내려가 볼게요. 그럼 다 반복이라서 아이겐벡터 여기 넣어줬고 클로스니스 넣어줬고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노멀은 아까 지금 이 형태가 바뀌는 거는 계산할 때마다 이게 지금 값이 바뀌어서 그래요. 뭐 형태만 바뀌었지 관계가 바뀐 건 아닐 거예요. 그래프는 똑같을 테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디그리 센트럴리티, 이게 연결 중심성인데 연결 중심성 맞게끔 동그라미도 키우고 색깔도 바뀌게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끝에 있는 건 색깔이 없네요. 그죠?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게 없었기 때문에 중심성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사이언스와 러브가 좀 진한 걸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거였군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아이겐벡터 센트럴리티는 러브와 아이가 돼 있네요. 아까는 러브와 사이언스였는데 여기는 러브와 아이가 돼 있네요. 약간 달라지는 거죠. 크로스니스 센트럴리티도 여기는 러브와 사이언스. 이렇게. 지금도 그래프를 보면 다 비슷한 그래프로 나와요. 지금 색깔과 이런 것만 다르겠지. 근데 그래프를 그릴 때 레이아웃이 다르게끔 제공이 됩니다. 요 문서를 보면 아까 네트워크 X라고 해서 우리가 선언하고 그걸 썼었어요.
G라고 하는 게 그 값이었죠. 요 밑에 쭉 가보면 그래프 레이아웃해서 많이 나와요. 바이파타이트 레이아웃, 서큘러 레이아웃, 카마다 카와이 레이아웃, 플래나 레이아웃, 랜덤 레이아웃, 리스케일 레이아웃 이렇게 쭉 있어요. 이제 그래프 형식이 돼 있으면 그거를 그래프는 이제 관계만 연결돼 있으니까 그거를 어떤 레이아웃으로 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의미를 찾기가 되게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 밑에서 요 놈들 레이아웃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레이아웃을 한번 볼 겁니다. 요거는 우리 그 스타일 시트처럼 이렇게 선언하고요. 이 옵션 가지고 쓸 거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다 문법에 있는 거니까 그냥 참조해서 쓰시면 돼요. 세계 삼행 삼열의 첫 번째 그림은 플래나 레이아웃으로 그려라. 그리고 포지션 요 값은 여기 구한 값, 요 PLL 요 값을 집어넣어라 라고 한 거예요. 밑에 것도 똑같이 프로스터만 읽기도 어렵네요. 요 레이아웃, 그다음에 스펙트럴 레이아웃 해서 쭉 돼 있어요. 밑에 그림을 보죠. 이렇게 생겼어요. 플래너 레이아웃은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요 그림은 읽기 어렵지만 라인 골드 레이아웃은 이렇게 우리가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스펙트럴 레이아웃, 또 랜덤 레이아웃. 랜덤 레이아웃은 위치가 랜덤인가 봐요. 쉘 레이아웃, 조개처럼 그려지나 봐요. 바이파타이트 레이아웃, 얘는 좀 직선으로 보여지고, 서큘러 레이아웃은 원형으로 보여지게끔, 스프링 레이아웃, 이게 우리가 많이 봤던 거네요. 그다음에 요런 레이아웃. 그래서 요런 레이아웃 중에 뭐로 보는 게 좋냐? 그거는 판단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혹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할 거냐? 어떻게 나오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은 레이아웃을 바꿔가면서 그리고 레이아웃을 바꿔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웨이트를 뭐로 줄 거냐에 따라서 굵어지는 게 달라지겠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찾아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그 도메인에 맞는 것을 해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요 코드가 끝났어요. 밑에 없는데 지금 영어로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글 영화평 감사 해봤잖아요. 네이버 영화평 감사. 그래서 그거를 제가 쭉 올려서 연결 의미만 분석 우리가 할 건데 우리가 오늘 한 거예요. 오늘 한 거에 한글 형태소 분석기 포 NL파이 설치하고 컴파일까지 해서 설치했어요. 그리고 한글 폰트로 나올 거기 때문에 폰트 설치하고 런타임 재시작하고 이 코드는 우리 카페에다 다 올립니다. 이것도 올려놓을게요. 한글 코드. 이건 완성이 좀 안 돼서 완성시킨 다음에 올려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폰트 설치하고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네이버 GitHub 유저 컨텐츠.com인데 네이버 레이팅 영화 평점 매겼던 텍스트예요. 요거 데이터 갖고 왔고 그거 디코드로 UTF-8로 변환시키니까 이렇게 어릴 때 지금 봐도 다시 재밌어요. 디자인을 배운 학생으로 외국인 디자이너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 애고요. 리뷰. 이거는 탭으로 돼 있는 것을 나눠서 갖고 온 거죠. 갖고 온 거를 집어넣어서 리뷰에다가 다 집어넣고 리뷰를 찍어본 거예요. 형태소 분석기. 한글은 영문자랑 다르게 형태소 분석기가 좀 다르다고 했죠. 형태소 중심으로 분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미캅이라고 하는 요 놈을 포NL파이에 미캅이라고 하는 함수를 임포트 시켜서 걔를 가지고 우리 형태소대로 나눌 겁니다. 요걸 써서 아까 리뷰라고 했던 요 리뷰라고 하는 놈을 이 태거가 요 메캅이니까 메캅에 명사만 뽑아내 형태소 중에 명사만 뽑아내 라고 해서 논문에 다 넣은 거를 찍어봤더니 때 디자인 학생 외국 이렇게만 나왔어요. 요거 가지고 요 중에는 그 같은 건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용어 사전 우리 이게 2장인가 있었어요. 2장인가 키워드 분석할 때 나왔던 거예요. 요 스탑워드 만들어서 이렇게 선언하고
스플릿 이렇게 하면 리스트로 나오고 리스트로 나온 거 찍어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리스트에 있는지 스타보드에 존재한다 그러면 존재하지 않을 때만 어펜드해라. 나딘이니까. 그러면은 스탑워드만 다 빠진 채로 나머지 명사들만 나운스에 들어가서 있을 거예요. 10개만 찍어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걸 가지고 앞에서 해봤던 요 의미 연결만 분석했었던 것에 이제 연결을 합니다. 의미 연결만 분석에서는 쭉 올라가면 문장이 3개가 있었고, 그죠? 걔네를 토큰스로 나눴고, 다이어그램으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했었죠. 그래서, 여기도 노운스는 이렇게 생겼고, 노운스를 바이어그램에 집어넣어서 그 결과를 바이어그램스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토큰을 다시 뽑아낸 다음에, 토큰 뽑아낸 거는 다이어그램 관계를 가지고 있는 순서대로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컨디셔널 프리퀀시 디스트리뷰션으로 해놓고, 컨디션은 되게 많네요. 되게 많아요. 점점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똑같이 앞에서 여기 의미 연결만 분석해서 보셨던 것처럼 똑같이 예, 컬럼, 이거는 행, 그러니까 X축, Y축, 그죠? 그렇게 만들어서 인접 팩렬을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찍어보니까 일단 컬럼은 이렇게 생겼고, 요거 디자인 학생 외국 디자이너는 앞에서 봤던 거 요거죠. 아이고, 아이고, 처음 쭉 디자인 학생 외국 디자이너 전통 요거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거를 요런 인접 픽렬로 만들었고, 인접 픽렬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밑에까지 봤더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거 막았어요. 데이터 프레임 똑같이 집어넣고 X축, Y축, 그러니까 요거 컬럼 아니죠. 이게 행이죠, 행. 행의 인덱스. 그리고 이거는 컬럼명. 그거를 데이터 프레임에 집어넣으면 이게 지금 넘파이 어레이로 돼 있는 거고,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지죠. 요거는 많이 보셨을 거고. 이렇게 한 걸 가지고 네트워크 X, NX에다가 요 판다스에서 인접 픽렬 갖고 와라 해서 집어넣고 걔를 노드와 엣지로 찍어봤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네, 노드에는 디자인, 학생, 외국인 디자이너 이런 애들이 쭉 있을 거고, 엣지는 디자인과 학생 연결돼 있고, 디자인과 밑이 뭔지 모르겠지만 연결돼 있고, 디자인과 설정 연결돼 있고 이렇게 된 거죠. 이거 가지고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실망적으로 제가 오랫동안 돌렸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아, 그렇게 어떻게 보죠? 저는 이 정도만 하면, 이 정도만 하면,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아주 실망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도저히 볼 수가 없구나. 내가 한글 폰트 잘 나오게 하려고 폰트도 설치했는데, 한글도 잘 깨지고. 그래서 좀 요거를 손을 더 좀 봐야 되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여기에 있는 코드들을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다. 활용하시면 밑에 있는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 있고 더 활용하시면 이런 거 만들어내실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어떤 그 고객이 그 뭐죠 컴플레인 했던 거 VOC라든가 혹은 영화평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만들어서 의미를 시각적으로 좀 구별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밑에도 제가 돌려보긴 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진짜 보기 안 좋네요. 제가 끝까지 돌려봤는데 여기까지 돌아주다 어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네. 돌고 있네 아직도. 이게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 지금 영화 평의 데이터가 되게 많았어요. 전 처리했던 요 데이터가 전체가 지금 돌고 있어서 카운트가 안 되는데 엄청 많아요. 그 중에 10,000개만 뽑았는데도 지금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러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나를 봤어요. 요거죠, 요거. 그래서 요 사람들이 했던 걸 보니까 영화 리뷰는 똑같은데 영화 3편만
영화 리뷰 똑같은데 데이터 수집해서 정제하는데 형태소 분리 아까 미캅 가지고 했다고 그랬죠. 불용어 삭제, 스타보드 했었어요. 동의어 통합도 했어요. 저는 이 과정이 없었는데 동의어 통합. 그러니까 같은 말도 다르게 하는 것. 이것도 좀 동의어로 통합해주면 그 의미가 더 커지잖아요. 그런 거고 불필요한 단어 삭제. 이게 사실 불용어인데 이런 거 해주고 그다음에 클러스터링 해주기 때문에 밑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좀 분집이 됐던 거예요. 단어 카테고라이징 그리고 시각화 작업 그렇게 해서 결과 해석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접근하시면 우리가 그 널려져 있는 문자를 가지고도 거기서 의미를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요거 밑에 거는 다 안 돌았기 때문에 결과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 중간에 한글 우리가 영화 그 여기 영어로 돼 있던 부분 한글로 어떻게 연결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냐 이거 한번 샘플로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준비한 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손 들어야 되나요? 그냥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잠깐만요. 제가 화면이 지금 저 비디오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왜냐하면 모니터가 큰 모니터에 있고요. 노트북 하다 네. 보니까 네. 모니터 큰 걸 보면 이 모니터가 얼굴이 낙하되고 잘리고. 그렇습니다. 예, 양면. 다름이 아니라 그 바이그램 같은 부분들을 아까 네. I love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러닝이 있다고 하면 네.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I하고 I love 위에 보면 그 센텐스에 I love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I하고 데이터, I하고 네. 사이언스, I and 그 IT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예? 그 3개, 4개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관계가 더 들어가겠죠. 아, 다이그램 말고. 왜냐하면 사실 제가 지금 왜 그런 숙제가 있냐면 좀 크롤링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상품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상품 데이터가 다 이거를 이제 그 스페이스를 분리해 보면 어떤 경우는 한 150개가 있는 거죠. 응? 그 150개인데 상품이라는 것은 딱 한 가지인데 그 150개의 단어를 추출해서 이 상품을 추론해내는 거죠. 역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 관계가 발견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이런 단어들이 연결되면 이거는 이것을 의미한다 라고 해서 추출할 수 있는 걸 같아 가지고 여기에는 주로 이제 그 일반적인 문장들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지만 NLP 네. 쪽에서는 그 네. NLP에서는 이쪽에서는 전혀 뭐 그런 관계 없이 이러한 단어에서 제가 지금 준 내용은 바이그램 이런 것들을 2개, 3개가 묻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만약에 I에서 I하고 데이터 사이언스는 4개의 단어씩 묻는 게 아니라 I하고 사이언스 그렇게 2개씩만 딱 묻고 싶은 거죠 제가 러브 데이터 빼고 아이하고 사이언스 예, I하고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I하고 사이언스만 묻고 싶은 거죠 묻고 싶다. 예, I 러브 데이터 빼버리고 러브 데이터를 빼는 기준은요? 빼는 기준은 뭐냐면 제가 이제 다 매핑을 I love, I data, I science, I and, I did, I learning 이런 식으로 묶고 싶은 거죠 제가 아이에다가 전부 다 연결되게끔요. 예, 예. 똑같이 다음에 네. 러브가 다시 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네. 하려고. 예, 예. 지금 여기 보여드린 거는 예, 바이그램으로 했기 때문에 이 2가지의 예, 관계만 맞습니다. 있었던 예, 거고 예, 예. 지금 그거는 이제 I 다음에 이 3개로 묶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세 개인데 그 아이에서 아이하고 와서 러브하고 아이하고 러브를 빼고 아이 데이터 네. 단어 2단어로서만 그렇죠. 묶는 그렇게 거죠. 될 거죠. 그러니까 예, 예, 이걸 예, 한번 예. 해볼까요? 지금 했었나요? 이게 이런 네. 그렇고요. 초기화죠. 그럼 아, 그럼 팝업을 하나 중앙 가운데 걸 빼야 될 것 같은데 팝업 빼서 예. 예.
diagram is not defined. 생각 안 했나 보다. 그죠? S가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닌가? 트라이그램스에서 I love data. 어이구, 뭐야? I love data science and deep learning. I love science. 그러니까 결과가 이상하네. 그거는 이제 세 개씩 묶어서 연속한 인접한 세 개를 묶는 거라서 네네. 예, 네. 아니 근데 그거는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거는 I love 이렇게 있을 때 예, I와 모든 토큰을 연결하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이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한 것을 그 프로그램을 짜면 어차피 그 루핑을 돌리면 되니까 예, 예, 짜면 이런 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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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 다음에 분석하는 건 똑같죠. 어, 예, 지금 여기는 다이그램을 써서 두 개로 묶은 관계, 그거를 좀 예, 두 개 묶은 것을 의미를 둬서 하는 거고, 지금 예, 말씀하신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 모든 단어가 관계된 거. 근데 사실은 예. 러브 다음에 아이는 아니고, 아이 다음에 러브여야 되는 거고, 그죠? 꼭 그렇지 않아서 당연히 없습니다. 아, 그렇지 않다 그러면 굳이 이런 방법 안 쓰시고, 예, 그냥 토큰 가지고서만 루핑 돌려도 되죠. 토큰의 네. 순서도 사실 제가 앞뒤에서 원하는 이거, 거는 이제 네, 그림 결과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마지막에 아까 우리 그 클러스터링에서 보면 뭐 감정이든 그 차트상에서 보면 아까 크게 아까 그 영화 리뷰 거기에서 보면 제 질문은 영어리뷰. 영화 리뷰에서 아까 아, 예예예예예예 요거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예를 들어 한쪽 부분이다가 예를 들어서 위에 보면 재미있다 송강호 인형으로 많은 것들이 매핑이 되는 건지를 여러 개의 상품들을 리스트를 집어넣으면 똑같이 그러한 유형들이 나타나면 네.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한번 이런 걸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예. 그렇게 해보는 게 지금 소셜 네트워크 예. 분석에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관계, 이거를 예. 페이스북의 관계를 쫙 묶어다가 이렇게 예. 분석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예. 게 누가 이 중심점에 있는지가 드러나고, 오케이. 예.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케이. 예. 쉽게 하면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네. 제일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래프는 지금 이 소셜 그래프 같은 경우는 다이그램 같은 경우는 일방향성이잖아요. 예. A에서 B로 가는 것만. 근데 지금 요 그래프는 A에서 B로 가는 거 말고도 B에서 A로 가는 것도 다 집어넣어서 한다고 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게 되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네. 제가 맞게 답변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실 힌트를 얻었어요. 왜냐하면 네네. 페이스북에 어차피 네. 인간이 사람이라는 부분들과 사람들의 관계가 다 예, 독립된 관계는 개체이기 대등한 관계니까요. 네. 독립된 개체이기 때문에 네. 이거 아주 뭐 동사 명사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단지 이제 페이스북에서 그 소셜 관계만 서치하는 방법론이 어떤 방법론을 쓰는지를 좀 더 알아봐야 되겠죠, 제가. 네. 그게 아까 지금 제가 했던 거는 예, 의미 연결만 분석해서 시만틱이라고 돼 있지만 예, 이게 예, 소셜 예.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고 있습니다. 오케이, 예,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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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분 있으실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코드를 쓸 수가 없어요. 다 보고서 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그 이수안이라고 하는 이수안 자연어 처리 이분이 다 코딩한 거 그냥 베낀 겁니다. 제가 쓴 거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 그래프로 그렸고